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18.2번 부분부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레이버의 디맨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레이버의 서플라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일을 하기로 하는 것은 바꿔 말을 하면 내가 쉬는 것을 포기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work와 leisure, 쉬는 것에는 이렇게 서로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트레이드 오프라는 단어는 우리가 학기 맨 처음 시작하면서 1단원에서 경제학의 원칙 10가지를 살펴볼 때 나왔었죠. 이제 뭔가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기로 하면 다른 것은 포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을 하기로 하는 거면 내가 쉬는 거를 포기를 하는 것이고 쉬기로 선택을 했으면 내가 일을 해서 얻을 수 있었을 임금, 뭐 급여 같은 거를 포기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시간당 임금이 15달러, 그러니까 1시간 일하면 15달러 버는 상황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1시간을 일을 하면 15달러를 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쉬기로 선택을 하면 그 기회비용이 내가 15달러를 못 버는 거가 되니까 기회비용이 15달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만약에 시간당 임금이 20달러로 올랐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내가 1시간 일을 하면 20달러를 벌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1시간을 쉬기로 하면 내가 20달러를 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어떤 내가 쉬면 내가 만약에 일을 했을 때 벌 수 있는 걸 얼마를 포기하는 거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일을 했을 때와 쉬었을 때의 트레이드 오프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레이버의 서플라이를 어떻게 할지, 얼마나 할지 뭐 이런 거를 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 두 번째로는 레이버 서플라이를 쉬프트 시킬 수 있는 요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테이스트, 그러니까 뭐 사람들의 기호, 뭐 인식, 뭐 의식 같은 게 변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미국에도 요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과거에는 미국에서도 여성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비율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의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여성 인력이 이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시간이 변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첫 번째 이유로 레이버 서플라이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다른 노동 시장이 변화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를 생산하는 배를 따는 과수원이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근데 갑자기 배를 생산하는 곳에서 주는 임금이 시간당 임금이 확 두 배, 세 배가 됐어. 그러면 사과를 생산하던 곳에 있던 인부들이 이제 이 배를 생산을 하러 이동을 하겠죠. 왜 그러냐면 더 높은 같은 시간을 일해도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요인은 다른 노동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민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민으로 인해서 다른 국가에서 어떤 뭐 예를 들면 미국이라고 하자. 그러면 미국에 이제 더 이민이 많이 오게 되면 노동력이 공급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민에 의해서도 레이버 서플라이가 시프트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물론 요거는 그 이제 이민자가 오는 그 본국, 출신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딱 고기만 놓고 보면 그 출신국의 레이버 서플라이는 이민을 이 사람이 옴으로써 줄어드는 거고, 이제 이민을 오는 나라, 미국이라고 하면 미국에는 레이버 서플라이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교과서에서는 진짜 간단하게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노동시장에서 공급을 요렇게, 서플라이를 요렇게 우상향하는 거라고 우선은 이제 18단원에서는 우리가 전제를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꼭 그 시간당 임금이, 그러니까 이 노동에 대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극단적으로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전에는 시간당 임금이 10달러였다 치자. 그런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갑자기 극단적으로 시간당 임금이 10배가 돼서 1시간만 일해도 100달러를 벌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근데 다른 거는 변한 게 없다. 뭐 물가나 뭐 그런 거는 변화가 없다고 치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일해도 더 많은 여가 시간을 누릴 수 있으면서 소비 수준은 똑같이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노동의 공급이 이게 시급이 오르면서 확 증가하냐 뭐 그건 아니고 오히려 시급이 오르면 노동에 대한 공급이 감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18단원에서는 그런 거는 조금 나중에 볼 수 있는 경우 나중에 이제 다른 과목을 더 추가적으로 이제 후행 이제 더 뭐 미시경제 뭐 그런 거를 공부를 하면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우선 여기서는 우리가 학습하는 이번 학기에서는 노동은 공급은 이제 우상향한다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SKT 엑스퍼트 코너에서 지금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만약에 고등교육을 받은 외국인 이민자들이 유럽에 많이 공급이 되게 되면 이제 평균적인 미국 사람들한테도 더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다수의 경제학자가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그 로우 스킬드 그러니까 저숙련 노동자가 만약에 미국에 많이 공급이 되게 되면 평균적인 미국인들의 생활 수준이 좋아지냐라고 하는 것에서 아까보다는 조금 동의하는 비율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 SKT 엑스퍼트에서 마지막으로 또 이제 문장이 어떻게 조금 바뀌었냐면 만약에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 시장에 많이 공급이 됐어.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미국에 원래 있었던 그러니까 원래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저숙련 미국인 노동자들이 뭔가 보상을 받지 않는다면 essentially worse off. 그러니까 원래 있던 미국의 저숙련 노동자들은 이제 저숙련 이민자들 때문에 손해를 볼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60% 정도의 경제학자가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여기 18.3 부분에서 이와 같은 레이버 마켓에서의 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노동의 수요 측면, 노동의 공급 측면 배웠던 것을 공부를 하면 결국은 이와 같은 노동 시장도 이와 같은 서플라이와 디맨드가 결국은 시장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노동 시장이 컴페티티브 하다라고 전제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사과 과수원의 사례를 통해 봤던 것처럼 얼마만큼의 노동자를 이제 고용하기로 결정을 하냐면 이 VMPL이 그 시간당 임금과 같은 부분까지 고용을 한다라고 결정을 하기로 한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곡선을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또 뒤에서 볼 건데 당연한 얘기인데 만약에 레이버에 있어서 서플라이나 디맨드가 변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이퀄리브리엄 웨이지라던가 요 VMPL 같은 것이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번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래서 당연하게도 요 레이버 마켓도 서플라이와 디맨드가 일치하는 수준, 이제 교차하는 부분에서 이퀄리브리엄 웨이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에 맞는 고용량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피겨 4번에 나와 있는 설명을 조금 같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균형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가 주어입니다. 여기 in equilibrium까지 하고 콤마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workers가 주어고 receive가 여기 다시 동사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들은 얼마만큼의 이제 임금을 받는 거냐면 서비스가 됐든 그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기여하는 부분만큼을
이제 임금으로 받게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레이버의 디맨드 커브 자체가 뭐였다? 이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18.3 부분 A번과 B번을 통해서 이제 레이버 서플라이의 쉬프트가 있을 때, 그리고 B번을 통해서 이제 레이버 디맨드의 쉬프트가 있을 때를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만약에 레이버 서플라이에서 증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실제 사례로 예를 들어 보면 앞에서 우리가 이민자들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떤 뭐 미국 아니면 미국 이런 나라에 다른 뭐 아시아나 아니면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이민자가 많이 들어온 경우입니다. 즉 그런 경우에는 레이버 서플라이가 인크리즈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그러면 여기 피겨 5번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기존의 레이버의 서플라이 커브가 요 S1이었는데 이민자들이 많이 공급이 되면서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가 S2로 변경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시장에 노동의 공급이 늘어나게 됐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전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지가 않고 왜 그러냐면 수요는 이제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균형 임금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래서 총 얼마만큼의 고용이 발생하냐는 원래는 L1이었던 것만큼에서 더 늘어나서 L2만큼의 고용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용의 총량은 늘어나는데 임금은 줄어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과수원이라고 하면 이전보다 노동을 더 많이 고용을 하게 되면 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도 떨어지게 되고 이제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의 밸류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겨 5번과 같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in the news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 아무래도 그 미국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이민자들, 유럽에서부터 온 이민자들에 의해서 생겨난 나라이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도 지금의 미국에 있기까지 뭐 아시아,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등에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오면서 지금의 어떤 미국의 인구 구성 같은 것이 되었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미국의 어떤 이민자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매 년마다 미국에는 뭐 저숙련, 뭐 중간 그리고 고기능을 가진 다양한 어떤 종류의 이민자들이 매년마다 공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이민과 관련한 어떤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뭐 이런 경우를 지금 교과서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외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이제 의사,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고숙련 인력인 거죠. 이제 그런 인력들이 많이 공급이 된다. 이민자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그 의사의 수가 이제 미국에서 늘어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의사의 임금은 하락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게 이게 좀 복잡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그 기사를 통해서 잠깐 나왔던 부분인데 혹시 기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외국으로부터 고숙련 노동자가 미국에 많이 공급이 되게 되면 이제 그런 이 의사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의사들의 임금은 이제 경쟁에 의해서 낮아질 수가 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도 뭐 사과도 사 먹겠고 기본적인 생필품을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오히려 이제 또 다른 영향을 또 추가적으로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예를 들어 사과라고 하면 사과를 이제 따는 그런 거에 대한 사과의 수요가 늘게 되면서 사과를 따는 인부에 대한 임금이 오른다든지, 뭐 그런 어떤 영향이 굉장히 이게 막 1차 영향, 2차 영향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민자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이게 뭔가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게 그래서 이민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아니면 효과가 도대체가 명백하게 뭐냐 이런 것과 아직 클리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레이버 서플라이의 쉬프트가 만약에 있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플라이가 아니고 디맨드라고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 오타고 레이버 디맨드로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계속 사과 과수원을 얘기를 했으니까 이전에 비해서 뭐 어떤 사과의 효능이 갑자기 더 밝혀졌다든지 뭐 우리 몸에 사과가 좋다라는 게 이제 뭐 갑자기 알려졌다든지 하게 되면서 사과 수요가 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과수원 사장님이 더 많은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는 프로핏 맥시마이즈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과를 따는 인부들을 고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피겨 6번과 같은 일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D1이었던 레이버에 대한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D2로 이제 레이버의 디맨드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공급은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한정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 서플라이, 레이버 서플라이는 반면에 이제 그대로 있으면 이렇게 기존에 받던 임금 받아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임금이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지금 L1에서 L2로 그래서 시장에 총 공급되는 사과를 따는 인부의 노동의 어떤 총 그 공급도 약간 늘어나게 돼서 L1이었던 것이 L2로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와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고용의 총량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이제 레이버 디맨드가 증가하게 되면 이제 그리고 웨이지도 이퀄리브리엄이 약간 이제 더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레이버에 대한 디맨드가 증가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에는 그 변화가 없는 거가 되겠고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의 밸류는 증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임금이 올랐으니까. 넘어가기 전에 여기 잠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과에 대한 가격이 올라서 뭐 사과 수요가 늘면서 과수원에서 사과 따는 인부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뭐 그렇게 해서 노동의 수요가 늘었다라고 하면 이게 그러면 다른 상황은 다 똑같은 거예요. 뭐 이전에 사과 가격이 쌌을 때는 인부가 열심히 일 안 하고 사과 가격이 높아지니까 인부가 열심히 일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는 변화가 없는 거고 이제 그런데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요 밸류는 오르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요번 18.3 부분을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케이스 스터디 부분을 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 스터디 첫 번째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1단원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또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경제 원칙 10가지 배웠던 것 중에 그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그래서 생산성이 높은 국가가 더 소득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하면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는 높은 임금을 받는 거고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겠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productivity, 생산성이라는 것은 이제 바꿔 말하면 요 marginal product of labor의 value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과거보다는 지금 노동자들이 더 임금을 많이 받잖아요. 물론 물가 상승이라는 걸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많이 이제 과거의 노동자들보다 지금의 노동자들이 임금을 많이 받는 게 이해가 어떻게 되더라? 아, 과거 노동자들보다 지금 노동자들이 뭐 어떤 과학기술 발전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생산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국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것이 여기 테이블 2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살펴보면 이제 여기 지금 3개의 피리어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0년부터 73년까지는 생산성의 평균 증가가 굉장히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73년부터 95년까지는 생산성이 떨어졌고 다시 95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성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근데 그러면 생산성이 가장 높았던 때가 생산성 증가가 가장 높았던 때가 60년부터 73년까지인데 그거랑 똑같이 실질 임금의 증가도 가장 높았던 때가 일치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생산성 증가가 낮았던 때가 또 임금 증가가 또 낮았던 때랑 일치하고, 그리고 또 요 중간인 경우가 또 임금도 중간 정도밖에 성장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경제학 원칙 배웠던 것처럼 결국 이 생산성이라는 것은 임금 수준과도 이게 많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표를 통해서 살펴본 게 그냥 여기는 글로 줄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생산성이 낮았다. 그래서 임금 성장도 낮았다. 그리고 다시 생산성 성장이 증가하게 되어는 IT나 과학기술 발달하면서 최근으로 오면서 근로자의 생산성 증가하게 되었고, 그래서 실제 임금도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18.3 부분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